라방을 할 생각입니다. 그때 한번 와서 봐주시면 오해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와, 60대인 줄. 야, 진짜 신박한 악플이네요. 네. 뭐 60대로 보이나 보죠? 뭐 60대 나이가 중요합니까? 물리적 나이가 중요합니까? 마음이 젊은 게 중요하지. 뭔 또 귀여운 척 하는 거야. 제가 나이가 지금 52이냐, 3이냐, 52, 둘이죠. 만으로. 그런 거 할 나이는 지났죠. 윤실비아님 웃기고 있네 말씀해 주셨는데요. 뭐, 제가 그렇게 잘 웃기지 못하잖아요. 마음 푸십시오. 뭐, 굳이 시간 내서 오셔가지고. 네. 고맙습니다, 그래도. 동훈이 형 연예인병 생겼어? 이걸 뭐 연예인병이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연예인 안 보셔서 그래요. 제가 지혜은씨 딱 보니까 아 연예인 다르구나 싶고 정성호 씨 봐도 아 이게 연예인 아무나 하는 거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정치인 한동훈, 인간 한동훈이 싱크로가 잘 돼 있는 편입니다. 뭐 따로 준비하거나 기획해서 말하지는 않습니다. 품격 있는 정치, 책임지는 정치를 하다 보니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서 라방을 시작했어요. 방송을 켜놓고 그냥 제가 새우깡 먹고 조리풍 먹으면서 뭐 기타 친 얘기, 음악 얘기, 영화 얘기 그리고 나오는 질문에 대해서 진솔하게 대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거기서 보여주는 게 사실상은 진짜 제 모습인데요. 오늘 저녁에도 라방을 할 생각입니다. 그때 한번 와서 봐주시면 오해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와, 60대인 줄. 야, 진짜 신박한 악플이네요. 네. 뭐 60대로 보이나 보죠? 뭐 60대 나이가 중요합니까? 물리적 나이가 중요합니까? 마음이 젊은 게 중요하지. 뭔 또 귀여운 척 하는 거야. 제가 나이가 지금 52이냐, 3이냐, 52, 둘이죠. 만으로. 그런 거 할 나이는 지났죠. 윤실비아님 웃기고 있네 말씀해 주셨는데요. 뭐, 제가 그렇게 잘 웃기지 못하잖아요. 마음 푸십시오. 뭐, 굳이 시간 내서 오셔가지고. 네. 고맙습니다, 그래도. 동훈이 형 연예인병 생겼어? 이걸 뭐 연예인병이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연예인 안 보셔서 그래요. 제가 지혜은씨 딱 보니까 아 연예인 다르구나 싶고 정성호 씨 봐도 아 이게 연예인 아무나 하는 거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정치인 한동훈, 인간 한동훈이 싱크로가 잘 돼 있는 편입니다. 뭐 따로 준비하거나 기획해서 말하지는 않습니다. 품격 있는 정치, 책임지는 정치를 하다 보니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서 라방을 시작했어요. 방송을 켜놓고 그냥 제가 새우깡 먹고 조리풍 먹으면서 뭐 기타 친 얘기, 음악 얘기, 영화 얘기 그리고 나오는 질문에 대해서 진솔하게 대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거기서 보여주는 게 사실상은 진짜 제 모습인데요. 오늘 저녁에도 라방을 할 생각입니다. 그때 한번 와서 봐주시면 오해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와, 60대인 줄. 야, 진짜 신박한 악플이네요. 네. 뭐 60대로 보이나 보죠? 뭐 60대 나이가 중요합니까? 물리적 나이가 중요합니까? 마음이 젊은 게 중요하지. 뭔 또 귀여운 척 하는 거야. 제가 나이가 지금 52이냐, 3이냐, 52, 둘이죠. 만으로. 그런 거 할 나이는 지났죠. 윤실비아님 웃기고 있네 말씀해 주셨는데요. 뭐, 제가 그렇게 잘 웃기지 못하잖아요. 마음 푸십시오. 뭐, 굳이 시간 내서 오셔가지고. 네. 고맙습니다, 그래도. 동훈이 형 연예인병 생겼어? 이걸 뭐 연예인병이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연예인 안 보셔서 그래요. 제가 지혜은씨 딱 보니까 아 연예인 다르구나 싶고 정성호 씨 봐도 아 이게 연예인 아무나 하는 거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정치인 한동훈, 인간 한동훈이 싱크로가 잘 돼 있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이제 월요일인데 또 한 주간 힘차게 시작하셨는지요? 먼저 인사부터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오늘은 시작부터 글을 많이 써주셨는데, 양희님, 안녕하세요. 야양자 MBC 권순표 뉴스아이킥에 나온다고 하네요. 무슨 말 할지 이 방송이 3만 명 실시간 듣고 개딸 방송이네요. 오늘은 아쉽게도 운전하느라 방송 듣지 못할 것 같아요. 제 방송 듣겠습니다. 권순표 방송은 구독자 아니면 댓글 달지 못하네요. 아이고,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정님, 갑자기 추워진 서울, 월요일 방송 잘 듣겠습니다. 벌써 추워졌나요? 지금 10월 20일인데, 더위도 갑자기 오고, 추위도 갑자기 오고. 예, 67년생 한동훈님, 안녕하세요. 잘 듣겠습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대전도 추워져서 사무실 난방하고 저도 독감 예방접종하고 왔습니다. 다들 감기 조심. 아유, 갑자기 추워졌네요. 미진호님, 안녕하세요. 열정님, 한동훈님, 반갑습니다.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미준호님. 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썸네일을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통용 방송 25년 10월 20일 방송. 김현지 결정적 순간마다 휴대전화 계속 교체를 했다. 오늘 그 박정훈 의원이 이 사실을 폭로했는데 정말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선 지금 뭐라고 그러냐. 집값 떨어지면 그때 사라. 왜 스트레스 받고 있느냐. 떨어지면 살 거 아니야. 사면 될 거 아니야. 그렇게 염장 지르는 얘기를 거침없이 하고 있다. 대통령실 참모진 35% 이상이 강남 3구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지네들은 다 샀다. 한동훈 말로 뭐예요? 우리들은 이제 다 샀으니까 너희들은 못 사. 이거죠. 참 어이가 없다. 역시 그 한동훈 대표님의 예리합니다. 예, 분석이. 아이고 사필경님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또 서로 오래 또 알고 지내시니까 인사도 하고 예,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캄보디아 그 문제가 아주 이 심각한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 오늘 민주당 김병주가 자랑질하다가 완전히 말렸어요. 누구한테 말린? 국힘에 말린 게 아니라 캄보디아 현지 교민한테 완전히 말렸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그 전세기 띄워갖고 데려왔다. 근데 대부분은 다 범죄자다. 그래서 64명을 전세기로 송환했는데 그중에 59명이 구속영장 신청이 됐고 뭐 거의 전부라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정작 잡아올 사람은 못 잡아왔다. 정작 잡아올 사람은 못 잡았다. 그러니까 완전히 생색내기 쇼다. 주진우가 그렇게 이제 김병주하고 이게 현지겸이 어떻게 붙었느냐 이런 거예요. 캄보디아 다녀온 김병주 뭐 이틀인가 3일인가 다녀왔다 합니다. 현지 고민과 갑론을박하는데 교민 간담회 문제들 김병주만 안 왔다. 교민 간담회 교민들 엄청 실망했다. 근데 그분 그날 사회 보셨던데 서운하셨던 듯 뭐 이렇게 또 정치쇼 논란에는 정치쇼 제발 이 상황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뭐 구출 미화 논란도 뭐 온몸에 문신도 배한 게 무슨 놈의 그게 무슨 자화자찬이냐. 범죄자 중에 범죄다. 무슨 놈의 구출이냐. 딥다 현지 고민들이 지금 김병주를 까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지 교민들은 뭐라고 그러냐. 실제 구조는 현지 교민들이 조용히 지금 진행하고 있다. 소문 없이 조용히 현지 교민 스스로 홍보하는 모습에 허탈하고 화가 났다. 민주당 제정신이야 도대체. 그 다음에 현지 교민 얘기가 뭐냐. 문신이 선명한데 여러분 이게 문신이 너무 심해갖고 이게 다 가렸어요. 블루 처리를 했는데 문신이 선명한데 구출된 청년으로 소개했다? 정말 경악스럽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진우 의원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캄보디아 문신남 구출 논란 김병주가 이걸 자랑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청년을 구출했다 자랑하고 있는데 피해자는 기자가 만나 탈출하는데 범죄에 구금된 피의자 64명은 수갑차고 문신 보이면서 전세기로 입국했다. 완전히 이건 뭐 호텔 측에서 피해자는 저기 여인숙 전전하면서 지금 탈출하고 있는데 범죄자들은 뭐예요? 뻐젓이 그냥 문신 보이면서 호텔로 A급 호텔로 입국하고 있다. 캄보디아 입장에서도 범죄자들 데려간다는데 막을 이유가 있겠냐? 얼쑤 좋다. 얼른 데려가세요.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아이고 환영합니다. 얼른 데려가세요. 이렇게 얘기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예. 아이고 민호님 또 이게 오랜만에 오신 기념으로다가 아이고 N으로 5,000원 이렇게 또 큰 금액을 슈퍼챗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잠깐 요즘 주진우가 좀 열일하는 건 사실이에요. 자, 어떤 식으로 지금 김병주가 감성팔이를 했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좌진과 첩보전 펼려지 대한민국 청년을 구출하리. 아까 그 문신 잔뜩 했던 애, 걔를 청년으로 둔갑시킨 거예요. 뭐 거의 조폭 수준 아닙니까? 온몸에 문신. 아니, 그 문신이 보통 문신이 아니에요. 예. 아주 뭐, 약간 그 조폭 중에서도 굉장히 센 조폭들이 하는 문신 같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 거친 소람이며 의원님 찾았습니다. 전화 받고 숨 멈출 듯 했다. 일자리에 영혼마저 팔고 싶은 청년들의 우리 모두는 가해자일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눈물로 쇼를 했다. 눈물로 정시쇼를 했는데 그거를 갖다가 국힘 의원들이 깐 게 아니라 현지 교민들이 그 쇼를 갖다가 보다 못해갖고 결국은 한판 붙었다. 자, 현빈은 김병주 정치쇼로 교민을 2번 죽였다. 교민 문신 선명한데 구출? 웃기는 얘기지 마라. 뭔 놈의 구출이냐? 그 놈은 범죄자 중에 범죄자다. 네, 주진우 여의원들 대거간이 뭔가 보여주려고 전세기를 송환했다. 사실 그 전세기는요 민주당이 돈 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그 세금으로 내는 거니까 우리 세금에서 내는 거예요. 예, 괜히 뭐 좋아할 일이 없습니다. 김병주가 돈 낸 게 아닙니다. 이재명이 돈 낸 것도 아니고. 그런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아니 그렇게 피라미드는 잔뜩 데려오면서 정작 데려와야 될 120억 로맨스 스캠 총책 부분은 송원명단에서 빠졌다. 그럼 이게 로맨스 스캠 총책 어디 있느냐? 그냥 푸놈펜 수용소 시설에 구금 중이니까 그러니까 안 풀어준다는 거지. 그거는 캄보디아에서 왜? 얘는 중요한 이거 우리가 족쳐서라도 어떻게 뭐를 갖다 얻어내야 되고 피라미드는 다 전세기 데려왔으니까 범죄자는 다 데려가. 지금 이런 얘기예요. 예, 논리가. 근데 놀라운 게 뭐냐? 매년 2,000명에서 3,000명씩 캄보디아 갔다가 안 돌아온 한국인들이다. 야,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1년에 2,000, 3,000명씩 실종이 된다는 게 안 돌아온다는 거야? 그 이유가 뭔진 모르겠죠. 왜 안 돌아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돌아오고 싶어도 못 돌아오는 건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안 들어오는 건지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김병주하고 민주당이 이게 자랑질 하려다가 우리가 청년을 구출했다. 뭐 3일 뭐 체류했다고 그래요. 3일 동안에 뭐 이틀인가 3일 동안에 어쨌든 3명을 갖다가 구출했는데 그중에 한 명이 문신을 온몸에 한 청년을 갖다가 우리가 청년 구출 이렇게 둔갑하고 눈물쇼를 하다가 현지 교민한테 딥다 터졌다. 정치쇼 그만해라 이놈아. 교민을 2번 죽이는 거다. 정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는지 모르겠어요. 자, 제가 오늘 이제 썸네일로 쓴 이제 김현지 얘기를 갖다가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김현지가 이건 이제 그 박정환 의원이 간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휴대전화를 교체했다. 예를 들자면 2020년 10월 19일 날 유동규 구속했을 때 교체, 또 12월 20일 날 또 김문기 사망했을 때 또 교체, 그다음에 23년 9월 9일 날 대북 송금 수원지검 출석 때 또 교체, 또 최근에도 국감 시작일에 아이폰 14로 교체. 그랬는데 교체한 지 11분 안에 또 재교체. 아이폰 17이 더 강력하다. 시큐리티가 더 강력하다. 재교체 11분 만에 또 교체. 좌우간 이 짓을 하고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건 방향을 잡은 거예요. 어쨌든 김현지는 누구에 해당되느냐? 김건희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김현지를 갖다가 잘 잡으면 분명히 성과가 있을 것이다. 김건희를 잘 잡아갖고 윤석열 끌어내듯이 김현지를 잘 잡으면 이재명도 내려오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5년 내나 떠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쉽게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게 국감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번에. 자, 그런데 요즘 이 설주한 씨가 원래 좌파 아닌가요? 좌파 뭐야 그 변호사를 갖다가 대북 송금 사건 변호사 이성이 열받았는지 계속 지금 방송에 나와갖고 김현지를 코너에 몰고 있어요. 자, 오늘 채널A 라디오쇼 정치 시그널에 나와서는 뭐라 그러냐. 김용 정지상 사건 상황도 당에 보고하고 진술 변동 특이 사항 있으면 김현지에 보고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박상용 검사와 통화 기록이 있다고 하고 그때 김현지 보좌관 이름이 언급되어 있다.
그리고 연일 요새 설주한 변호사가 여기저기 방송에 나오면서 계속 김현지가 총책이다. 김현지가 이재명 사건의 컨트롤 타워다.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친형 정신병원 보낸 거 있잖아요. 거기도 그 김현지가 관련돼 있고 2010년에 그다음에 2020년 김용 사건에서도 첩보영장을 뺀 게 김현지고 그다음에 백현든 대장동 이건 당연히 뭐 전쟁입니다. 이거 유명하죠. 김현지가 들어가 있고 또 대장동 백현든 때 김현지가 자기가 서명이었고 공문서로다가 냈습니다. 환경평가에 이상 없다. 그다음에 이화영의 대북송금 지금 설주환이 이화영의 대북송금 변호사였죠. 첫 번째. 그래서 또 설주환을 갖다가 자르고 그다음에 변호사를 교체했다. 거기에 직접적으로 이제 그만두셔라. 이렇게 설주환한테 그 통화 기록이 있다.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특이사항이 있으면 전부 김현지에게 보고 되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김현지가 뭐냐? 총책이다. 총괄 컨트롤 타워였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보고 한동훈 대표가 박정훈 캡처를 했어요. 여기 보면 송파가 국회의원 박정훈 이렇게 해갖고 도표를 했죠. 네. 그걸 갖다 캡처해서 또 논리를 전파했는데 이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라서 제가 여러분하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재명 고민마다 김현지 펑 교체했다. 12월 10일 유한기 사망, 12월 21일 김문기 사망, 또 아이폰. 그러니까 주로 이제 아이폰이 그 뭐 삼성보다는 갤럭시보다는 시큐리티가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폰 11로 쓰고 있다가 그다음에 뭐 유동규 구속, 뭐 유동규 적부심 뭐 이렇게 했고 또 아이폰 13으로 교체를 했다가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보세요. 그 당시 아이폰 10이면 신형이었을 거 아니에요. 2021년에. 그런데 10월 19일 날 있는데 그다음에 뭐야? 12월 27일 날 그러니까 2달 만에 아이폰 13으로 바꿔요. 그러다가 또 김현지 이화영 재판 개입 의혹 있을 때 또 아이폰 14로 또 업그레이드해서 또 바꿔요. 24년 9월 9일. 그러다가 또 뭐 국정감사일 할 때 아이폰 또 17로 또 바꿔요. 이렇게 근데 이게 왜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김현지 주장은 이거 내가 번호 바꾼 적은 없다. 근데 번호가 중요한 게 아니야. 번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통화를 하거나 거기 뭐 다운을 받거나 뭐를 하거나 그러면 다 그 기기에 저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압수수색을 할 때 기기를 갖다가 압수해서 포렌식 하면 그게 다 나온다. 뭐 번호를 압수수색하는 게 아닙니다. 기기에 흔적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파일이든가 뭐 기록에 한 흔적이 다 있기 때문에 디지털은 무조건 쓰면 무조건 흔적이 남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핸드폰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김현지가 결정적인 사건이 날 때마다 그 핸드폰을 갖다가 없애고 또 2달 만에 새 폰 쓰다가 또 없애고 이렇게 하고 자꾸 증거인멸을 한다는 거지. 거기에 대한 만에 하나 있을 수도 있는 뭐 핸드폰 압수수색 이런 거 대비해 갖고 계속 결정적인 순간마다 미리 그렇게 다 해갖고 완전히 이 증거인멸을 명확하게 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아이고, 예. 육천세 감독님, 캄보디아 독재 정권 자체가 범죄 카르텔과 결탁되어서 독재 정권의 수익 카르텔화 되어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카르텔 색출하니 그 중국 범죄 조직들이 친중국 동남아로 대거 본거지를 옮겼다는 총책은 아마 캄 정권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캄에서 보호하는 듯 국내 정치도 엉망, 외교도 엉망. 아, 미진호님, 그러게 말입니다. 야, 이거를 갖다가 보니까 한동훈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 그 수리남이라고 혹시 그 영화 보셨나요? 거기 보면 그게 나와요. 예. 조그만 나라인데 거기 마약왕 한국 사람이야. 마약왕이 들어가서 정말 전설적인 그런 근데 그 영화를 보면은 이게 어떻게 돼 있느냐? 대통령하고 다이다이야. 마약왕이
대통령한테 엄청난 돈을 밀어갖고 대통령이 대통령 물론 쿠데타로 된 대통령이죠. 예. 그래갖고 심지어는 전투기까지 띄워줘. 마야강을 갖다가 위해서 전투기까지 비하고 탱크도 그를 밀어갖고 상대편 조폭을 갖다 제압하고 그 중국 조폭 제압할 때 좌우간요 이 정부가 아예 나서갖고 대통령이 나서갖고 이 마야광의 카르텔을 지켜줘요. 아, 그 생각이 나네. 예. 캄보디아가 지금 옛날에 술이나 그렇습니다. 네. 아 근데 그건 실화래요. 예. 그 영화는 실화를 배경으로 만든 그 마야광의 얘기는 실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캄보디아가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한동훈님 말씀이. 예, 정말 어이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건 정말 이게 안 되는 것 같아. 예? 정말 잡혀야 될 사람들은 안 잡히고 그냥 피라미들만 애매하게 잡히고 말씀하신 대로 이 로맨스 스캠 사기 조직 이거 뭐 피해자가 100명 이상이고 피해액이 뭐 120억 원대라고 그러는데 얘는 거기서 또 잘 살겠지. 아니 한국에 잡혀오면 이거 뭐 가차 없이 완전 중형을 받지 않겠습니까?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그런데 한국에 들어오면 아무래도 죽을 것 같으니까 그냥 정부하고 얘기해 갖고 "야 나를 계속 붙잡아 놔라." 아니 한국이 그렇게 힘이 없는 나라인가요? 그러니까 이런 의혹을 받을 수밖에 이거 정치 쇼를 하고 있다 지금. 민주당이 전세기 띄우고 마치 거창하게 뭐 정부에서 뭐 막 뭘 하는 것처럼 그게 거창하게 막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아무 이렇게 중요한 성과는 없고 그냥 문신 온몸에 한 그런 청년 하나 청년 조폭이죠. 구출해 갖고 그게 마치 순수한 청년인 것처럼 포장해서 김병주가 눈물쇼를 했다. 아 그러니까 현지교민도 얼마나 토가 나오겠습니까. 예.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게 현지교민들 아니겠어요? 예. 토가 나올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이 김현지 김현지를 갖다가 예의주시해야 된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이거 캡처를 한 게 있는데 그 뭐야 박정훈 의원이 이제 도표로다 설명하고 그다음에 뭐 기자회견 해 갖고 이렇게 말한 게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좀 길지만 여러분하고 나눠 보겠습니다. 자, 박정훈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캡처한 겁니다. 이재명 고비마다 김현지 폰 교체 기자회견문. 김현지 실장의 휴대전화 교체 기록을 KT로부터 입수해 분석.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대북송 관련한 결정적인 순간마다 휴대전화 교체한 것으로 확인. 올해 국정감사 시작 당일에는 2차례나 교체를 했다. 김 실장은 이 대통령 사법 리스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온 만큼 증거인멸을 위해 행위로 볼 여지가 충분. 과거 이 대통령은 2016년 11월 사고가 나면 휴대폰을 절대 뺏기면 안 된다며 증거인멸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어. 전화기에는 여러분의 인생 기록이 다 들어있다. 어디서 어디서 전화했는지, 언제 몇 시에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어디서 뭔 사진을 찍었는지 싹 다 본다. 이거 전화기 하나만 분석하면 여러분이 전화기를 산 이후로 어디서 무슨 짓을 몇 시에 뭘 했는지 다 알 수 있다. 이재명 얘기죠. 김 실장은 이러한 이 대통령의 휴대폰 간수 지령을 충실히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음. 대장동 키맨 유동규 구속되자 전화번호 변경. 김 실장은 대장동 수사가 시작되고 관련자가 처음 구속 확정된 2021년 10월 19일 번호를 변경, 유동규 본부장의 구속 적분식 기각으로 구속이 확정된 시점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시점마다 계속 변경. 대장동 관련자 이단 사망 시점 휴대폰 또 변경. 김 시장은 2달여 만인 21년 12월 27일 또다시 기기 교체. 21년 12월 10일 고 유한기 전 선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유서를 남긴 채 사망하고 21년 12월 12일에 고 김은기 전 상남도시개발장 개발 1처장이 사망한 다음 대북송금 이화영 진술 번복 직후 또 폰 교체. 대북송금 사건 수사가 한창인 2024년 9월 9일에도 폰 교체. 2024년 9월 7일 이화영 부시장은 대북송금 사를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을 번복하며 기존 진술을 검찰 압박에 의한 것이다고 돌연 주장.
2024년 9월 8일 수원지검은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해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다시 후보자 명부, 계좌 내역 확보, 24년 9월 9일 이 대통령의 쌍방울 대국성검사원으로 수원지검에 출석, 이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한 날 또 교체, 국정감사 시작일 연속적인 교체를 했다. 가장 최근인 국감시장인 10월 13일 오전 10시 36분 김 시장은 휴대전화를 한 번 바꾸고 아이폰 14에서 아이폰 17로 또 9분 만에 다시 원래 폰으로 교체하고 아이폰 17에서 아이폰 14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로 또 하나의 번호를 만들어 유심을 갈아 낀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 실장은 이번 이재명 사법리스크의 컨트롤 타워로 모든 변호인이 참여한 텔레그램 대화방을 운영하면서 사건의 변호사를 배정하고 지시를 내렸다는 증언도 나온 바 있음. 김 실장은 전화 교체 이유가 무엇인지 증거인멸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국정감사에서 출석해 소상히 밝혀야 민주당은 지규현 부장판사의 휴대전화 비리 의혹을 덮기 위해 수시로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 아니냐는 정황이 늘어났다고 밝힌 바 있음. 해당 자료는 과학기술방송통신회 자료 요구를 통해 확보, 과방위 의결 없이 자료 요구 가능한 지침을 준 최민희 과방위원장 덕분에 확보 가능. 최민희가 또 한 건 했네. 제2의 추미애. 제2의 추미애입니다. 최민희 덕분에 이런 자료 확보가 가능했다. 그렇게 지금 박정훈 의원이 실골 깠습니다. 그래서 박정훈 의원이 뭐 이렇게 이달에 뭐 국정감사 뭐 모범 의원인가 뽑혔다고 합니다. 예, 어쨌든 이러저러한 걸로 그래서 그런지 정말 그 박정훈 의원이 이게 방향을 김현지라는 타겟을 갖다가 잘 잡고 공략을 잘 하고 있다. 어쨌든 김현지를 갖다가 계속 때리면 이재명이 끌려 내려오게 돼 있다. 이게 윤석열과 김건희 원리죠. 민호님, 예, 충분히 의심할 만한 하네요. 아, 정말 이거는, 정말, 아니, 이렇게 뭐 한 번 바꾸면 내 이해를 하지만, 그 중요한 것마다 계속 이렇게 폰을 바꿀 수 있나요? 예? 그리고 또 국감에서 바꾼 지 무슨, 10분 만에 또 바꾸고, 이게 가능합니까? 정상적으로는 그게 가능한가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증거인멸 시도가 있지 않게 아주 강력한 그런 의혹을 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값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뭐라고 그랬느냐? 아니, 집값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되지. 왜 스트레스 받느냐? 이걸 누가 했느냐? 이상경 국토부 1차관. 굉장히 높은 레벨이죠? 예, 이재명 정부의 핵심 키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관 다음에 차관이니까. 자, 방송에 나와갖고 뭐라고 그랬느냐? 몇 천만 원 모자라서. 그러니까 이래서 30억짜리야. 30억짜리인데 대출을 갖다 다 규제를 해갖고 허가제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대출을 못 받으니까 계산해 몇 천만 원이 모자라. 아 그러면 몇 천만 원 모자라서 집 못 사는 분들은 집값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되지 왜 스트레스를 받고 이렇게 난리냐. 이 얘기를 갖다가 방송에 나와서 한 거예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 15 대책규제 대상 포함해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33억 이상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고 본인 스스로 소유를 했습니다. 본인 스스로 신고를 해서 33억이래, 33억 이상이래, 신고가액으로. 여러분, 이게 신고가액으로 33억 이상이면요. 실거래가는 거의 40억 된다고 보셔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덮친 데 덮친 경우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또 어떻게 되느냐. 5천만 원 재산세 못 버틸 거다. 그러니까 뭐예요? 집들을 팔 거다. 보유세 얘기하는 거잖아요. 5천만 원 재산세. 예? 그러니까 그걸 보유세를 왕창 올리면 결국은 뭐예요? 끝까지 버티던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고 팔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윤철은 또 어떤 상황이 있느냐? 여기 보면 현재 시세로 서울시 재건축 대장주의 강남구 개포동 아파트 44억에서 50억 원대를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정말 나쁜 놈들이죠.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 참모진이 강남 3구 부동산 소유 현황을 보니까 무려 35% 이상이 강남 3구에 주택을 갖고 있더라. 그런데 이게 대통령, 국회의원들이 참 나쁜 놈들인 게 정말 국회의원들 많이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요, 이게 이제 오늘 기사에 나온 건데 서울 등 아파트 소유 지역구 민주당은 61명, 국힘도 60 똑같아요. 민주당 60명, 국힘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본인 지역구에서는 전월세를 살아요. 그런데 왜냐하면 거기 주민등록을 옮겨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본인들은 지금 이게 노른자의 땅 있잖아요. 이게 규제를 했다는 건 노른자, 뭐 강남이라든지 뭐 경기도도 뭐 분당 이렇게 가까운데 지금 다 허가제로 바뀌었잖아요. 그 지역에 무려 100, 122명, 122명이 집을 소유하고 있다.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그리고 본인은 어떻게 돼요? 본인은 자기가 배지될 지역구에 가고 지금 전세나 월세를 살고 있다. 그러니까 뭐야, 자기들은 이미 다 정보 얻어가고 다 그냥 영끌이 해갖고 대출 왕창 이빠이 받아갖고 그러고 다 사놓고 이제는 규제하겠다. 규제해라 그냥 규제해라. 나는 이미 뭐 다 샀는데 뭐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대통령실도 그러고 있고 국회의원들도 그러고 있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게 실감이 안 가시면 제가 어제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삼과 영성 TV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방송입니다. 영적 세계를 통해서 그런 프리즘을 통해서 실물계를 한번 분석해 보자. 그런 취지로 하는 방송인데 제가 어제도 강조했지만 안 보신 분은 혹시 보세요. 예. 어제도 강조했지만 정말 국민과 민생을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은 한동훈뿐이다. 지금 이런 쓰레기 뭐 민주당이나 국힘이나 똑같습니다. 또 거의 똔똔이에요. 거기서 거기에요. 지네들은 다 미리 사놓고 다 대출 받아놓고 그러고 이제 와서 완전히 집 못 사게 사다리를 치워버린다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완전히 사다리 치워버리면서 집값 떨어지면 살아. 근데 집값이 떨어지냐? 언제 떨어지냐? 더 오르진 않느냐? 예? 지금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 엘리아도. 예. 미즈노. 아, 지금 애농님이시죠? 예. 그러니까 미즈노님이 엘리아님이신가요? 아, 제가 헷갈리네. 혹시 미즈노님이 엘리아님이 많으시면 채창에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가 헷갈렸어. 일본말로 쓰셨다가 미즈노. 바뀐 아이디가 미즈노였나요? 제가 좀 헷갈렸습니다. 예. 채창에 한번 써주시기 바랍니다. 애농님 감사합니다. 알려주셔갖고 제가 헷갈려갖고 자, 그래갖고 이제 이걸 보고서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썼습니다. 이재명의 부동산, 말도 안 되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19시간 전에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앞에서 한 부동산 정책 공약을 180도 정반대로 뒤집은 이유에 대해 직접 설명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공약은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발표한 10.15 주거지향 정책과 180도 정반대였습니다. 이재명 공약은 과거 민주당 정권이 했던 것과 정반대로 세금 폭탄, 대출 규제 같은 수요 억제책을 써서 억지로 집값을 잡으려 하지 않고 공급 확대책 쓰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잘못된 것이었으니 자신은 그 반대로 하겠다는 분명한 약속이었습니다. 아무리 이재명 대통령이 거짓말을 많이 하는 정치인이라 하지만 대통령이 되기 위해 걸었던 핵심 공약을 취임한 지 130일 만에 180도 정반대로 바꿨습니다. 정반대로. 이재명 민주당 정권은 토제 원칙과 대출 규제, 세금 폭탄 등 수요 억제책을 난사했습니다. 국민들의 비판이 쏟아지자 방금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국민에게는 민주당 정권이 내놓은 극단적인 수요 억제 정책을 국민들이 싫어하는 것은 알지만 할만하니 한 것이다.
라는 하나마나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몇 달 전에 국민 앞에 공약했던 말을 뒤집은 이유, 거짓말한 이유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숨지 말고 국민 앞에서 한 공약을 뒤집은 이유에 대해 직접 설명해야 합니다. 네, 이렇게 지금 한동훈 대표가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를 갖다가 캡처했느냐. 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 이재명 한 얘기죠. 그렇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에 이 후보는 다주택자와 관련해 세금 폭탄 이상의 강력한 징벌적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는데 지금은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후보는 지난 2월 경제 유튜브 채널 3프로TV에 출연해서도 부동산 세금은 손댈 때마다 문제가 돼 가급적 손대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 대선 공약에 있었던 국토 보유세에 대해서 수용성이 너무 떨어진다. 대선 때도 표 떨어지고 별로 도움이 안 됐다며 사실상 철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랬는데 왜 지금은 180도 바꿔갖고 완전히 이렇게 세금 폭탄 하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죠. 아, 네네네. 그렇군요. 미진호님, 예, 새로 만든 아이디군요. 감사합니다. 확인해 주셔서. 예. 역시 그 옛날 아이디가 안 되죠. 제 말씀하신 대로 상가영상TV에서. 그 저도 방법을 찾았는데 못 찾겠어요. 어, 구글도 못 찾아. 속 편하게 그냥 그래도 스패너를 이렇게 붙여갖고 아마 또다시 그런 일은 안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아이고, 이렇게 엘리아님, 미노님이 오셔갖고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한동훈 대표가 연일 그 이재명의 부동산 수익, 이건 말도 안 돼. 빨리 철회를 해라. 어? 그렇게 연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좌파나 우파나 굉장히 민감한 문제 아니겠어요? 부동산 문제는.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또 주장한 게 그거잖아요. 민중기 특검을 특검하라. 드디어 민중기 특검이 입장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게 지금 주식으로다가 뭐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사고 팔고 했다. 뭐 이런 게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자, 고개 숙인 민중기 특검 사퇴 요구는 일축했다. 대전과고 서울대 동기 그 네오세미테크 대표하고 그렇습니다. 주식 매도 시점이 일치하고 미공개 정보 활용 의혹이 있다. 근데 어떻게 해명을 했느냐? 처음으로 이제 그 입장 발표를 했는데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위협은 없었다. 15년 전 저의 개인적인 일이다. 특별검사로서의 소임 다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만한 얘기를 갖다가 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또 뭐냐? 오늘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에서 깐 얘기인데 이게 민중기뿐만이 아니라 당시 금감원장과 금감원 부원장도 주입을 매입했다가 그 시점에 상장 폐지 직전에 매도를 했다. 그러니까 민중기뿐만이 아니라 그러면 금감원장 그 당시에 금감원장과 금감 부원장은 무슨 관계냐? 대전고의 또 동창이다. 미치겠어요, 아주. 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민중기가 뭐 이천천의 동창 소개로 근데 지금 민중기가 주장하는 건 이겁니다. 그 판 거는 내가 이런 비공개 정보를 어디서 판 게 아니라 그 주식하는 주식 증권회사 직원이 파세요. 그래서 팔았다는 거예요. 민중기 말에 의하면. 그러면 증권회사 직원이 무슨 또 탔습니까? 신내림 받았습니까? 이 사건으로다가 지금 수천 명이 무려 4천억 원을 손실을 봤어요. 예? 그 상장 폐지되는 바람에 뭐 7천 명인가 투자자가 총 합계로 해갖고 뭐 4천억 원인가를 손해를 봤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도 다 증권회사 직원을 끼고 있었을 거 아니야. 그거 트레이딩 할 때. 이게 옛날 얘기니까. 지금처럼 무슨 뭐 인터넷으로 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이 시대는.
그냥 전화 걸어갖고 사세요, 파세요. 그럼 또 직원이 이번에 이런데 살까요, 팔까요? 이거 꼭 물어보고 사고 팔고 하잖아요. 여러분 경험이 있을 겁니다. 옛날에. 아니 그러면 도대체 그 사람은 다 바보들이고 증권회 직원들은 다 바보들이고 이 민중기를 담당했던 그 사람만 해안이 있어갖고 아이고 사장님 파셔야 됩니다. 팔았더니 바로 그 다음날 상장 폐지가 되더라. 아이 작두 탔습니까?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야, 정말 어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민중기뿐만이 아니라 금감원장, 부원장도 대전고 출신, 동기동창 똑같이. 또 한동훈 대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이 얘기를 듣고 자, 한동훈 대표가 또 페이스북에다가 얘기를 합니다. 자기 비리 관련 주식만 뺀 민중기 신세계 특검 직권남용 범죄 수사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민중기 특검을 특검해라. 지금 이 얘기죠. 민중기 특검은 자신이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으로 연루된 주식 부분을 김건희 여사 기소 대상에서 쏙 뺐다고 합니다. 왜? 이게 아까 이 회사 있잖아요. 이 회사가 드러나면 네오세미테크 이게 드러나면 자기의 비리도 드러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건희도 이 네오세미테크를 갖다가 주식을 갖다가 거래했다고 하는데 그거를 쏙 뺐다. 기소 대상에서 세미테크 쏙 뺐다. 정상적인 법조인이라면 자기가 관련된 사건을 수사해야 하는 특검을 맡으라는 제안이 와도 절대 맞지 않습니다. 김만배 씨도 대장동 수사특검 맡으려고 하면 거절할 겁니다. 여기 김만배가 갑자기 등장했어요. 너무 웃기잖아요. 한동훈 정말 싸움의 천재입니다. 김만배 보고 야, 너 대장동 수사 특검해라. 그럼 김만배도 거절한다는 거야. 아니 제가 몸통인데 제가 어떻게 이걸 수사합니까? 거절할 겁니다. 너무 큰 이해 충돌이기 때문이다. 상식적입니다. 그런데 민중기 특검은 자기 비리 의혹 관련 주식이 수사 대상이라는 걸 알면서도 마치 영화 신세계처럼 자기가 아예 특검하겠다고 손들어 특검을 자기가 맡아서 자기가 미공개 정보 이용, 비리 의혹으로 관련된 주식을 직접 수사하고 슬쩍 발라내는 길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하는 사람이 자기를 살려고 자기 살려고 자기 관련 비리 의혹 부분을 빼면 명백한 직권남용 범죄입니다. 현실에서 신세계를 보여준 민중기 특검은 사태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민중기 특검을 특검하라는 것은 정치적 주장이 아니라 상식입니다. 반드시 특검해야 된다는 거죠. 민중기는 반드시 조사를 해야 된다. 여기 또 영화 신세계가 또 등장해요. 저도 뭐 영화를 좋아하지만 정말 이 영화를 보면 참 감독들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어떻게 상상해 갖고 미리 이렇게 영화로 만들었는지. 자, 그럼 이제 캡처를 어떤 캡처를 했냐면 앞서 특검은 김 여사를 조사하며 네오세미테크 주식을 거론한 바 있다. 김건희 여사는 2009년 한 증권회사 직원과의 통화에서 네오세미테크 주식을 거론하며 일단 오늘 공매도 하는 걸로 나만 먼저 받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김 여사에게 상정 예정일 하루 전에 공매도를 할 수 있는 특혜를 혼자 받은 게 아니냐며 위법 행위에 가담한 게 아닌지 물었다. 특검은 네오세미테크 주식 거래가 초보자 투자에게 접근하기 어려운 주식, 왜 비상장 주식이라고 그랬죠? 주식임을 고려했을 때 김 여사가 주식시장에 대한 이해가 높았다고 보기도 했다. 다만 특검은 김 여사를 기소하면서 네오세미테크 관련 부분을 공소장에 포함하지는 않았다. 아니 이렇게 중요한 걸 갖다가 공소장에서 왜 뺍니까? 그 이유는 뭐예요? 민중기 자기가 빠져나가기 위해서. 민특검은 이날 네오세미테크 주식을 상장 폐지 직전에 팔아 수익을 거둔 배경을 묻자 본지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겠죠. 자, 이 내용을 캡처하면서 민중기 특검을 특검하는 거는 상식이다. 정치적 공세가 아니라 이제는 상식이다. 정말 애도 다 한다. 애도 다 한다. 영화 신세계죠. 예. 한동훈 대표가 뭐 다양하게 박제가 돼. 저는 사실 한동훈 대표가 라방하면서 얘기하는 무슨 노래나 팝송이 있잖아요. 저는 뭐 그냥 이렇게 유명한 것만 아주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많이 듣는 거 아니고 뭐 웬만한 거 모릅니다. 책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책 소개할 때 저도 아주 유명한 책들은 알지만 이렇게 시시콜콜한 책들은 모릅니다.
하지만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는 영화는 대부분 제가 이해를 해요. 대부분 본 거기 때문에. 제가 중학교 때부터 이 영화 광일에서 정말 이 인류 영화뿐만이 아니라 삼류, 사류 영화도 거의 다 봤다. 아주 극종 영화를 갖다가 섭렵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음. 자, 그래서 네, 민호님, 예, 영화 신세계처럼 그렇습니다. 아, 민호님도 일본 분이신데 이게 신세계를 보신 모양이네요. 하기야 뭐 그 영화가 그래도 꽤 알려진 영화기는 사실입니다. 여법님, 경찰 한동훈 댓글팀 의혹 무혐의 종결. 아, 그래요? 아, 그렇군요. 김태중 기자 입력. 10월 5일. 따끈따끈한 소식이네요. 7시, 좀 전에 기사가 떴는데 댓글. 예. 아슈라. 야, 이 아슈라는 또 성남시 거의 시장이 나오잖아요. 아슈라에서는 이 성남시의 그 이재명을 예언한 영화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아슈라. 아이고, 예. 이렇게 좋은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법님. 예. 자, 그런데 오늘 이재명이 이제 시컵할 얘기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 요즘 이제 국감이면 이제 대법원에 이제 그런 하잖아요. 아, 신세계 영화가 일본에서도 유명하구나. 확실히 이게 영화가 잘 만들어지면 막 번역해 갖고 막 번역해 갖고 뭐 아니 사실은 그래요. 제가 지금 필리핀에서 선교하고 있는데 필리핀에서 사실 우리는 지금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나라도 이 더빙이라는 게 유행하고 그래서 뭐 우리 뭐 배한성이랑 이렇게 유명한 성우들이 있었잖아요. 지금 필리핀이 이제 그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유명한 드라마나 유명한 영화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더빙을 해요. 지금 우리는 더빙은 하진 않죠. 우리는 어떻게 보여주느냐 자막으로다가 이렇게 하죠. 그냥 영어로 얘네들 얘기하고 밑에다가 한글로 자막으로 이렇게 해결하고 뭐 이런 건데 여기는 뭐 좋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성우들이 필리핀어로 따갈로그어로 이렇게 더빙을 해 갖고 그거를 갖다 틀어 줘요. 영화고 드라마고.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아직도. 아. 열정님, 다니엘 선생님, 영화 감독하셔도 저는 정말, 영화는 그래도 나름대로, 일가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화, 드라마, 예. 제가 어릴 때부터 참 좋아했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이게 뭐예요? 법관들의 반란이 일어났다. 정말 이재명이 아마 이 얘기 듣고 지금 시겁하고 지금 이것 때문에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자, 신동욱 대표가 사법부는 선출 권력 아래에 있는 거냐? 이게 누구 주장이죠? 민주당 주장이죠. 이재명의 주장이고 정청래의 주장이고 이렇게 민주당의 주장이죠. 사법부는 선출 권력인 입법부 아래에 있는 거냐? 했더니만은 자, 김웅 서울고법원장 우열이 있다고 생각 안 한다. 왜 삼권 분립이 다 대등한 거지? 뭔 놈의 뭐 입법부가 위고 사법부가 이런 게 어디 있냐? 배준현 수원고법원장 그렇게 생각 안 한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 저도 그렇게 생각 안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이 하려는 건 뭐냐? 대법관을 지금 14명인데 26명으로 증원시키는 지금 법률을 만들어서 통과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느냐? 여러분,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거 케네디가 쓴 건데, 여러분, 케네디는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이제 좋은 사람으로 많이 이렇게 평가가 되어 있는데, 케네디 음지도 있습니다. 사람 다 양지가 있고 음지가 있지 않습니까? 케네디의 음지는 뭐냐? 케네디가 처음으로 3S를 실질적으로 써갖고 그렇게 활용한 3S가 뭐죠? 스포츠, 그다음에 스크린, 섹스. 그러니까 뭐요? 이 국민을 우매화시킬 때는 스포츠. 그러니까 케네디 시절에 무슨 뭐 프로팀 만들고 야구 프로팀, 뭐 축구 프로팀, 무슨 뭐 농구 프로팀, 뭐 무슨 미식 축구 프로팀, 뭐 이런 거를 갖다 이제 프로팀을 만들어 갖고 정신을 갖다 거기에 이제 쏟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도 비슷합니다. 우리도 보면은 우리가 프로야구가 발단된 게 그때가 뭐예요? 그 전두환 시절 때. 전두환 시절 때 우리도 그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오비베어스니 뭐 이런 것들이 그때 출범을 했죠. 그런 것처럼 이 스포츠 정책, 그다음에 스크린, 영화, 드라마, 무슨 엔터테인먼트 왕창 해갖고 딴 생각 못하게 만든 아이돌하고 막 박수치고 울고 막 그래서 어, 그렇게 해갖고 스트레스 해소하고 이렇게 시선을 갖다 정치로 못 오게 하는 거죠. 그다음에 섹스, 그래갖고 뭐 온갖 데다가 뭐 이런 그거 다 개방하고 법적으로도 허용해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로 치면 뭐 오팔파이나 뭐 청량리 뭐 이런데 다 이렇게 양성화시켜갖고 나오고 뭐 이런 식의 거를 갖다가 처음 쓴 사람이 케네디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하는 이거 있잖아요. 왜? 행정부를 갖다가 공고히 하기 위해서 그 나머지가 뭐예요? 입법부하고 그다음에 사법부가 있잖아요. 거기 직원을 막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조그만 때는 똘똘 뭉치고서가 있는데 이게 확 이렇게 조직이 늘어나잖아요. 그럼 이게 당나라 군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왜 경찰이 위험한 조직이냐? 경찰은 13만 명이에요. 예? 아니 이게 10만 명도 많은데 만 명도 많은데 13만 명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당나라 군대와 똑같은 거예요. 통제가 안 됩니다. 하지만 검찰은 2,400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통제될 수 있는 조직이거든요. 2,400명? 근데 그래서 그동안 검찰이 경찰을 갖다가 견제해 온 거란 말이에요. 이게 고삐 풀린 망아지가 되지 않도록 이 13만 명이 여기저기 날치지 않도록 그렇게 해갖고 제재를 해갖고 수사권, 기소권 이런 거를 갖다 다 이렇게 쥐고 있어갖고 컨트롤했는데 이 문재인 정부 때 수사권 떼갖고 경찰한테 줬죠. 이재명 정부 때 결국은 뭐야? 뭐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해갖고 검수완박을 만들어갖고 족쇄를 채우더니만은 결국은 이재명이 날려버렸잖아요. 검찰 자체를 없애버렸잖아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거예요. 자, 똑같은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 이재명이 지금 왜 대법관을 13명에서 26명으로 늘리겠다. 그거는 뭡니까? 이재명 5년 동안에 이 대법관이 임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26명 중에 지금 이 법률을 보면 26명이죠. 26명 중에 이재명이 임기 동안 임명하는 대법관이 몇 명이냐? 22명이에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게 대법관이라는 게 뭐 어떤 거이든지 일단 뭐 과반수 넘으면 이번에 우리가 그거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과반수가 넘으면 어쨌든 간에 우리 민주당은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26명 중에 친 이재명의 법관이 22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 무슨 재판이든지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는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지금 이재명 한 사람을 구하고자 이 나라를 갖다가 완전히 개판으로 한동훈 대표의 표현에 의하면 이재명 한 사람 살고자 이 나라를 개판으로 만들고 있다. 정말 열받는다. 그런데 거기다가 오늘 폭탄 선언을 한 게 누구냐? 서울 고법원장. 여러분 이게 김대웅 서울 고법원장이 왜 중요하느냐? 여러분 지금 그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이 그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대법원에서. 그럼 그게 어디로 가느냐? 서울 고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고법원장이 결정하기 따라 갖고 재판이 속개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감에서 서울 고법원장이 뭐라고 그랬느냐? 자, 선거 파기환송 재판 대통령 불소추권 특권으로 추후 지정이 된 거다. 자, 송준석 의원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대통령이라고 두려워해선 안 되고 재판 미뤄선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만은 이 김대웅 서울 고법원장이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아니, 대통령 임기 중에 재판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 완전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예. 정치권이 난리가 났어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임기 중에는 안 되고 이게 임기가 끝나야 이재명이 처벌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 사건은 지금 서울 고법원장에 이미 와 있고 서울 고법원장이 그 날짜를 갖다가 재판 날짜를 그냥 연기를 한 거예요. 추후에 재판하겠다. 지금 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추후라는 의미가 이게 임기 끝난 다음에가 될 것이다라고 모든 사람이 대부분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국회에 나와 갖고 국정감사장에서 그 당사자인 서울 고법원장이 아니 대통령이 왜 임기 중 재판이 안 됩니까? 불가능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길 지정하고 재판하면 그냥 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그동안 이 대법원장을 갖다가 수정시키려던 그런 이재명과 민주당의 아주 집요한 노력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결국 반기 들고 이러는 거. 너희 그래? 그러면 그냥 우리도 똘똘 뭉쳐갖고 그냥 서울 고법에서 파기환송 받은 게 서울 고법이니까 거기서 그냥 선거법 다시 시작할게. 그래서 그냥 날려버릴게. 아니요, 지금 현행법으로는 100만 원 이상만 되면 날라갑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날려버릴게. 그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아이고, 예. 아이고, 미조님, 아마존 프리즘에서 한국영화 많이 볼 수, 그렇군요. 프라임, 아마존 프라임을 보시는군요. 예. 여기 필리핀은 넷플릭스가 대세라기 때문에 저는 넷플릭스. 근데 사실 필리핀 넷플릭스는 이게 좋은 영화들이 안 올라와요. 예. 이게 그 한국의 넷플릭스, 제가 한국 가면 한국 넷플릭스를 보는데 한국에 뜨는 드라마나 영화의 그 퀄리티하고 이 필리핀에서 보는 그 영화나 드라마의 퀄리티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 왠지 모르겠어요. 이 국력의 차이인가? 돈의 차이인가? 여기 그게 싼 게 아닌데, 이 필리핀도. 내부자들. 이야, 정말 내부자들, 정말 명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일본어 자막 달려서 많이 봐요. 그렇군요. 예, 엘리아 님도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여법님, 장배신이 민주당과 야벤나 싸워야지. 장배신, 장불락치 내려온다. 또 오늘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죠. 윤석열 뭐 면회하고 왔다. 지금 뭐 여법님이 얘기하신 김에 제가 잠깐 얘기를 하자면 장동혁이 윤석열 면회 양쪽에서 지금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당연히 국힘 내에서는 뭐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처사다. 뭐 이쪽 저쪽 양다리 걸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러면 이게 윤석열 쪽에서 칭찬받아야 되잖아. 윤석열 쪽에서도 까대고 있어. 장동혁을. 야, 자범가석에서 10분 만난 게 뭔 놈의 면담이냐? 이렇게 김계리가 까대고 또 송영 끝까지 특별 면회를 주장했어야지 왜 10분 만나고 끝나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면회 10분밖에 안 되는 거죠. 장동혁이 뭐라고 대답했느냐? 민주당도 곧 전직 대통령 면회 순간이 올 것이다. 이건 뭐죠? 곧 이재명도 끌려 내려와서 이재명이 깜빵 가면 그럼 민주당도 이재명 면회할 그 전직이 되는 거죠. 끌려 내려오면 그 시절이 금방 올 것이다. 너무 나보고 뭐라고 그러지 마라. 장동혁 참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윤통을 만나는 게 아닙니까? 정말 이해를 못 가요. 예. 미전이 고법원, 서울 고법원장입니다. 사필경님, 서울 고법원 화이팅! 응원합니다. 정말 했으면 좋겠어. 미친 척하고. 아니, 대법원장이 정말 이 대의를 대한민국을 위해서 파기환송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해라. 이게 무죄가 아니다. 그럼 서울 고법원장이 그걸 딱 받아갖고 지금이라도 그냥 미친 척하고 예를 들어서 뭐 벌금 1,000만 원 바로 내려오는 거지. 당선무효요. 바로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정말. 아마 지금 간담이 서늘할 거다. 근데 이거 하려면 이거 전화해야 돼. 예?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데 이거 법이 통과되잖아요. 대법관 10명에서 26명으로 왕창 늘리는 거. 하려면 지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시려면 2월 달 전에 해야 돼요. 왜냐하면 법원은 항상 인사가 매년 2월에 있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이것도 바꾸라고 그럴 거 아니야. 서울 고법원장 김대웅을 바꿔쳐라. 그럴 게 아니야. 이게 또 약간 지위에 좀 또 자기 사람으로 또 서울 고법원장 채우겠죠. 그러니까 하시려면 2월 전에
하시려면 이 법이 통과되기 전에 대법원을 26호를 늘린다. 이 법 하기 전에 좀 했으면 좋겠다. 예, 민호님, 장동혁스럽네요. 정말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뭔 생각으로 이놈을 만났는지, 그것도 10분 만나는 거를 갖다가 뭔 생각을 했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열정님, 고원장, 화이팅. 정말 결기를 한번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예,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지금 69명이 보고 계시는데, 혹시 구독 안 눌리신 분들은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 좀 탈피를 하자. 12,000명에서 좀 탈피를 13,000으로 좀 가자.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립니다. 제 방송 보시는 분도 꼭 구독 한 번씩 안 누르신 분들은. 예, 육천생 한동훈님, 위로는 대통령부터 아래로는 말단 공무원까지 법이 정한 권한 범위 내에서 직무를 행하는 것인데 무슨 우열을 따지는 자체가 상권 분립을 어, 형해화하려는 민주주의 파괴 시도하는 망국적인 착태. 개딸당의 논리대로라면 윤건희 꼴통과 계엄 주요 종사한 주요 인사들 감옥에 있을 이유도 없겠죠. 파렴치한 개딸과 개딸당이나 윤건희 꼴통과 친윤 극우나 도친 개찐 맞습니다. 음, 도친 개찐입니다. 예, 정말 왠지 모르게 이재명 대통령도 5년 임기를 못 채우지 않을까 이런 자꾸 생각이 들어요. 하는 짓을 보면 저거 저러다가 5년 다 채우겠나 중간에 대형 사고 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또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지금 정상을 돌아가는 거 보면 참. 자, 여러분, 오늘 이제 월요일이죠. 또 한 주가 바뀌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10월 13일부터 10월 20일까지 한통영 방송을 후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원, 기업은행 계좌로 후원은 없었고요. 슈퍼챗으로 후원해주신 영주임님, 사필기정님 감사드립니다. 또 멤버십으로 후원해준 검사 등급의 손천수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사필규정님이 또 거금 5만 원, 또 영주임님이 또 5만 원 이렇게 큰 금액을 후원해 주셔서 일주일 동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별나라님 능력이 없으면 사퇴를 해야지. 장동혁도 주택 다 준다. 이거 정말 정말 무능한 것 같아요, 장동혁. 차라리 지금 상황에서는 국힘에서는 그래도 주진우가 제일 자기 역할을 갖다가 잘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잘 이렇게 김민지를 물고 늘어지고 있고 역할을 잘하는 것 같다. 민호님, 한동훈님 동감입니다. 예, 정말 도찐개찐입니다. 예, 한심하죠. 아이고, 오늘 또 방송하다 보니까 1시간 정도 방송을 했는데 이렇게 긴 방송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원래 이렇게 긴 방송을 잘 안 보시더라고요. 안 보시는데 정말 여러분 또 우리 그 한동훈의 그 찐 구독자분들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1시간 동안 즐거운 방송을 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즐거운 월요일 저녁 보내시고요. 저는 또 변함없이 내일 화요일도 오후 7시 30분에 한통령 정기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인사를 또 해주셔갖고 예, 열정님 감사합니다. 이거 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정님. 예, 미조님, 엘리아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거 예, 감사합니다. 정말 그 엘리아님께서 그냥 기도하는 마음으로 항상 건강하게 예,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많은 어려운 일이 있으시겠지만 예,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육칠생 한우님 감사합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아, 정말 한국이 갑자기 추워졌다고 하네요. 정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미도님, 한동우님, 예, 육칠생 한우님, 형해와, 형행과, 예, 다, 저희 이 구독자분들 수준이 높아갖고 다 알아서 읽습니다. 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말 그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는 관점이나 여러분이 글을 쓰는 어떤 그 수준을 보면 정말 제가 겸손하게 방송 안 할 수 없는 너무 수준이 높으시고 너무 고상하시기 때문에 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느껴지기 때문에 제가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방송을 하게 됩니다. 정말 이렇게 감사드립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채널은 작은 채널이지만 이 구독자의 그 수준으로 따지면 대한민국 최고의 수준의 그런 구독자분들이시다. 이렇게 제가 자부합니다. 자, 즐겁고 행복한 저녁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